어둡게 내려앉은 저녁, 제사를 마친 집안엔 묘한 정적이 감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이제 집안의 공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허전함은 가시지 않았다. 거실 한쪽에서 앉아있던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여생이 이렇게 길 줄 몰랐구먼. 혼자 지내려니 쓸쓸하구나. 그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표정을 감추며 웃음을 지었다. 아버님, 저희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집안일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장남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곁눈질로 아내의 표정을 살핀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피곤함과 부담이 눈에 훤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을 정리하며 무심한 듯 말을 꺼냈다.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혹시라도 누가 곁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장남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제 친정 쪽에 괜찮은 분이 계세요. 혼자 지내신 지 오래고 또 집도 크니까 같이 지내시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다. 그런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아직은 생각 없어.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에는 묘한 계산이 번뜩였다. 아버님,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며느리는 부엌에 혼자 남자 표정이 바뀌었다.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를 고쳐매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님 곁에 사람만 있으면 상속 문제도 자연스럽게 바뀌겠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어 친정엄마의 번호를 눌렀다. 엄마, 전에 말씀하신 분 있잖아. 아버님한테 소개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 잠시 후 상대방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럼 너도 한시름 덜겠네. 기회 놓치지 마라.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짧게 대답했다. 네, 이번엔 확실하게 제 편으로 만들어야죠. 며칠 뒤 저녁 식탁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차림새와 차분한 말투, 김여사라는 이름의 여인은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금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는 분이 있다는 게 고맙구먼.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는 시선을 피한 채 조용히 물잔을 들었다. 눈빛은 환하게 웃는 얼굴과 달리 깊은 계산이 숨어 있었다. 뒤에서 다가온 남편이 물었다. 여보, 아버지 표정 오랜만에 밝아 보이지 않아? 김 여사님 참 좋은 분 같아.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억지 미소가 번졌다. 그러게 좋은 분이네. 하지만 너무 빨리 마음 열지 않았으면 해. 손은 거품을 문 접시를 닫고 있었지만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며느리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큰일 났어. 아버님이 김 여사라는 분을 자주 만나시는데 자칫하면 재산이 다 넘어갈 수도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조심하랬잖아. 김 여사 같은 사람 겉으론 순해 보여도 속은 알 수 없어. 네가 잘 막아야 한다.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굳어졌다. 알겠어, 엄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절대로 그분이 우리 집안 재산을 넘볼 순 없어. 불안과 질투 그리고 욕심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을 집어삼켜갔다. 며느리는 일부러 시아버지와 김 여사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르지만 시선은 차갑게 두 사람을 훑었다. 아버님, 요즘 건강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김 여사님 덕분이겠죠? 말끝은 부드러웠으나 어딘가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김 여사는 눈치를 채지 못한 듯 은은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그냥 함께 산책도 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 정한 어르신이 기운을 차리신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감추듯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초조하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엄마,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 저분이랑 아버님이 더 가까워지면 우리도 위험해져. 친정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조심하라 했잖니. 말벗 사이로만 지내도록 유도해라. 며느리는 수화기를 꽉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어떻게든 더 이상은 가까워지지 않도록 만들게요. 부엌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혼잣말을 삼켰다. 이러다 진짜 재혼이라도 하면 그 많은 재산이 몽땅 저 여자한테 가는 거 아냐?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욕심이 깔려 있었다. 바로 그날 오후 동네에서 친분이 있는 아주머니가 김 여사를 찾아왔다. 김 여사님, 죄송해요. 남편 사업이 무너져서 너무 급해요.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꼭 갚을게요.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손에 쥔 봉투를 내밀었다. 급하실 땐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어려울 땐 의지하는 게 이웃 아니겠어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며느리의 입가에 비죽 웃음이 스쳤다. 저런 걸로 꼴사납게 인심을 쓰네. 그래, 바로 저거야. 돈에 휘둘리는 여자라는 소문을 흘리면 아버님도 금세 마음을 접으시겠지.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 며느리는 일부러 무심한 듯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님, 김 여사님 돈 문제에 너무 관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화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대꾸했다. 그분은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도운 거다. 예전에도 늘 그래왔어. 도운 거라 제 눈엔 그냥 돈을 주는 걸로만 보이던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억지로 낮췄지만 안에선 은근한 비아냥이 묻어났다. 옆에서 듣던 아들들마저 순간 흔들렸다. 아버지,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괜히 불미스러운 일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며느리는 속으로 미소를 감췄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며칠 후 김 여사는 미혼모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작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따뜻하게 등을 다독였다. 괜찮아, 아가.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찰칵. 그러나 그 장면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손전화를 들이댔다. 사진 몇 장이면 충분하겠네. 누가 보면 숨겨둔 자식 돌보는 줄 알겠지. 그녀는 사진을 확대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증거라기보단 사람 마음 흔들기엔 이만한 게 없지. 저녁 식탁. 며느리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김 여사님이 이런 데 다니신다는걸요? 며느리가 꺼낸 휴대폰 화면에는 김 여사가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이 선명했다.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사진에 꽂혔다. 큰아들은 놀란 듯 목소리를 낮췄다. 이거 무슨 뜻이야? 진짜로 숨겨둔 자식이 있는 건 아니겠지? 식탁 위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정환이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눈빛을 굳혔다. 그곳은 내가 함께 다니는 봉사 현장이다. 숨긴 것도 감출 것도 없다.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속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불씨는 남았어. 한번 흔들린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지. 며느리는 단번에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짜맞춘 듯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님, 저는 그냥 가족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재혼 같은 얘기가 나왔을 때 저런 문제들이 밝혀지면 집안 체면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말끝마다 감정에 호소하는 듯 했지만 속내는 탐욕이었다. 큰아들은 팔짱을 끼며 망설였다. 아버지, 집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순간 정환의 눈빛이 번뜩였다. 너희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내 어머니를 떠올려봐라. 내 엄마도 어려운 이웃 돕는 일에 늘 앞장서셨다. 내가 김 여사와 함께한 건 그 정신을 이어받았을 뿐이다. 단호한 목소리에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 결국 믿음을 흔들어 놓을 구멍은 있을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를 악물며 새로운 계략을 준비했다. 며느리는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이번엔 더욱 교묘한 수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종이 뭉치를 꺼내며 큰 소리쳤다. 보세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버님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이게 봉사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분명 김 여사님이 아버님 재산을 빼돌리는 겁니다. 순간 아들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류라는 증거 앞에 그들의 마음은 잠시 흔들렸다. 아버지,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화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돈은 나갔다. 하지만 너희가 오해한 것처럼 사적인 게 아니다. 그 돈은 미혼모 센터에 기부한 겁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들을 돕는 데 쓰였어요. 정말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미혼모 센터라니 그럴 줄 알았어요. 저기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건가요? 결국 다 핑계잖아요. 정환의 손이 벌떡 들리며 탁자를 콱 내리쳤다. 그만해라. 내 말은 이미 선을 넘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정환의 호통이 울려 퍼진 거실은 한순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아들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다. 김 여사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담담히 말했다.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미혼모 센터에 직접 가보셔도 돼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 왔는지 그곳 사람들이 증언해 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말은 누구나 그렇게 하지요.
아버님, 김 여사님 말만 믿지 마시고. 만약 정말 봉사라면 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 안 하셨습니까? 몰래 돈을 빼돌린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화는 며느리의 날 선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느냐? 너희가 모른다고 해서 잘못이 되는 건 아니다. 잠시 침묵하던 큰아들 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도 불안합니다. 혹시 정말 김 여사님과 재혼이라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정환에게 쏠렸다. 정환은 깊게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더 이상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 김 여사와 함께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환의 고백이 끝나자 거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며느리 연주의 얼굴은 굳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재혼이라뇨.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다른 분을 맞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숨어 있었다. 정화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나도 인간이다.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너희 어머니를 잊은 게 아니야. 하지만 남은 생을 혼자서만 보내고 싶지도 않다. 그러자 연주는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죠. 저분은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아버님 혼자 계시면 우리가 더 챙길 수 있는데 저 여자가 들어오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 순간 은석의 눈에 분노가 번졌다. 연주야, 말 가려해. 지금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냐, 아니면 내 몫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거냐?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김 여사는 차분히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저는 제 욕심 때문에 다가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의심받는다면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연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의심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며느리 연주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을 가장한 호소였다. 저도 아버님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도 낯선 남자와 다정히 서 있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아버님께만 좋은 얼굴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간 은석은 눈살을 찌푸리며 반박했다. 허튼 소리 하지 마. 아버님 앞에서 그런 추측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다니. 연주는 질세라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모르실까봐 괜히 체면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나중에 큰 상처 입으실까 걱정되는 거죠. 하지만 정화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직접 내 눈으로 확인했다. 김 여사가 만난 건 어려운 형편의 이웃이었고 그날도 도움을 주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모르는 일이라면 몰라도 내 앞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그의 단호한 말에 거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연주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다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저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그저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연주는 다시 한번 기회를 엿봤다. 김 여사가 미혼모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흘깃거리는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님 혹시 아세요? 그분이 미혼모 센터에 드나드신다는 걸요? 연주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조심스러웠지만 속내는 뾰족하게 날이 서 있었다. 은석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뭐 어때서? 봉사하러 다니신 거잖아. 연주는 곧장 받아쳤다. 봉사? 그게 다일까요? 혹시라도 숨겨둔 자식이 있어서 드나드는 건 아닌지, 괜히 남의 시선을 피하려고 봉사로 포장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그 말에 거실 안이 술렁였다. 정석은 눈을 크게 뜨며 연주를 바라봤고 은석은 분노에 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정화는 미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직접 동행한 적도 있다. 그곳에서 도움을 주며 나 역시 작은 기부를 함께 했다.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 따위는 없다. 연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억지로 얹은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다. 아버님, 제가 너무 앞서갔나 봅니다. 그저 걱정이 돼서요. 그러나 속으로는 또 다른 불씨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흠집을 내야 해. 며칠 뒤 연주는 또다시 은석과 정석 형제를 불러내듯 거실에 앉혔다. 손에는 은근히 준비해둔 은행 통장 사본이 들려 있었다. 두 분 이거 보셨어요? 아버님 통장에서 꽤 큰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혹시 모르셨죠? 형제는 동시에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다.
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무슨 돈인데? 연주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리는 말로는 김 여사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더군요. 미혼모 센터를 핑계로 돈을 빼돌린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엔 착한 줄 알았는데 은근히 치밀한 분일지도 모르죠. 순간 은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나? 하지만 정석은 이미 흔들린 듯 미간을 찌푸렸다. 설마 진짜 그런 건 아니겠지. 연주는 고개를 숙이며 손사래를 쳤다.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 아버님께서 그분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기울이시잖아요. 혹시라도 형제들 몫까지 영향을 주면 어쩌나 싶어서요. 형제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는 사이 연주는 속으로 은밀히 미소를 지었다. 됐다. 이제 균열은 시작이야. 며칠 후 정화는 우연히 은석과 정석이 은밀히 대화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다. 형,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 김 여사 때문이라는 얘기 들었어? 나도 들었어. 연주가 보여준 서류까지 있는데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나? 정환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다. 뭐라고? 김 여사가 돈을 빼돌렸다고? 거실로 들어선 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그 돈은 내가 직접 센터에 기부한 거다. 김 여사는 봉사만 도왔을 뿐 손에 쥔 적도 없는 돈이야. 형제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니, 그럼 형수님 말이 전부. 정환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이 집을 지탱해온 건 너희들이 아니라 나다.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다. 김 여사는 아무 잘못 없다. 오히려 내 곁에서 함께 봉사하며 나를 지탱해준 분이지.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분노가 섞여 있었다. 허위 소문을 퍼뜨려 가정을 흔드는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군지 이제 똑똑히 알아야 하지 않겠냐? 순간 은석과 정석은 연주를 향해 놀란 눈길을 보냈다. 저도 그냥 들은 말을 전한 것뿐이에요. 진짜인지 몰랐죠. 하지만 정환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어머니처럼 가족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변명했지만 이미 믿음을 잃은 상황이었다. 정환은 냉정히 잘라 말했다. 가족을 지킨다는 사람이 거짓말로 이간질을 해? 내 욕심 때문에 사람을 모함하고 선한 일을 더럽히려 한 게 무슨 보호란 말이냐. 그 순간 은석이 낮게 중얼거렸다. 설마 형수님이 일부러 김 여사를 헐뜯은 거였습니까? 정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연주를 바라봤다. 형수님, 이건 도를 넘으셨습니다. 사방에서 시선이 꽂히자 연주는 더는 버티지 못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버님이 저 여자에게 마음을 주시면 우리 가족은 뭐가 되냐고. 내가 10수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밀려나야 한다는 거야? 목소리는 날카롭게 터져나왔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감싸지 않았다.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연주야, 내 마음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건 이해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탐욕으로 변한 순간 이미 너는 스스로 가족을 잃은 거다. 정화는 더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내뱉었다.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선의까지 짓밟는 자리에 네가 설 곳은 없다. 연주는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저 여자가 꾸민 일이라고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러나 은석이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직접 보고 들으셨어. 더는 변명하지 마. 이제 그만 멈춰. 연주의 눈빛은 흔들렸고 결국 두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토록 세워온 거짓말이 단숨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김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로 말이지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옆에 있어 주시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며 살아갑시다.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굳은 결심을 비추었다. 한편 연주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군 채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한 채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다.